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 상당히 괜찮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주간 3연속 적중을 하면서 주간 3연승에 달성을 했고, NBA도 지금 이틀 연장 적중을 하면서 2연승 그 달성을 했습니다. 해축은 오늘 본전치기 했어요. 본전치기 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의 오바랑 토트넘 언더. 나머지 조합이 싹 다 세폴더 조합도 그렇고 다 한 폴락씩 하면서 살짝쿵 아쉬운 본전만 친 그런 아쉬운 결과가 좀 나왔고, 어찌됐건 주간하고 메인 이벤트라 볼 수 있는 NBA도 오늘 같은 경우는 미러키 마엔을 제가 오늘 축배팅을 했습니다. 이제 나쁜 흐름이라고 판단 안 되면은 솔직히 경기가 3개밖에 없었잖아요. 없어가지고 이 시카고 경기는 솔직하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오바메인으로 서브로 시카고 프렘 봅니다 이렇게 얘기 만약에 했으면은 조합표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메인으로 오바였어요. 영상에서 메인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인 시카고 오바 이 3배당짜리 적중을 하면서 포틀 프렘만 해줬어도 또 올킬이었는데,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정말 퀄리티 넘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우선 이 알고리즘이 박살이 났잖아요. 영상 제가 꼬라지 난다고 영상 다 삭제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좀 열심히 해서 복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알고리즘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따봉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따봉 눌러주시면은 알고리즘 회복에 미약하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봉이 저조하다 싶으면은 영상 퀄리티는 좀 떨어질 것이고, 따봉을 좀 많이 눌러준다면 저 역시도 열정 넘치게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제가 오늘 투표를 걸었었죠. 이 역과사전 분석하고 박스 스코어 분석. 두 번째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는 박스 스코어 분석인데, 이 첫 경기만 만들어 놓은 이 역과사전 분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샬럿하고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록색 칠해놓은 거는 상대전에서 상승하는 부분,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는 좀 평균보다 미달되는 부분을 빨간색 색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 경기는 제일 주목할 점은 샬럿하고 인디애나 경기에서 이 샬럿이 전 시즌 인디 상대 평균 득점 1등이 마크 윌리엄스예요. 주전 센터.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라멜로 볼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든 밀러라든지 그리고 마일즈 브리지스라는 샬롯에서 그냥 그들만의 빅3 중에서 평균득점 1위가 아니었습니다. 1등이 마크 윌리엄스, 2위가 테리 로지어, 3등이 그랜트 윌리엄스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 샬럿이 인디애나전을 상대하면 이게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나빴고, 기본 야투율은 대략 상승을 했었죠. 3점 성공률은 대략 낮아졌는데, 인사이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디애나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페인트존 득점 1위 팀이다. 근데 반면에 페인트존 실점 또한 1등 팀이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디애나는 동부팀에서 가장 드릴같이 인사이드를 파고를 들고 페인트존으로 공략하는 팀인데 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샬럿은 직전 디트전에 위닝 버저비터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1점 차로. 우선 리바운드 격차는 굉장히 미세한 수준이었어요. 왜냐면은 디트의 주전 센터인 이 제일런 듀레니가 딱 8분 뛰고서 부상을 당하면서 어찌 보면은 샬럿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였죠. 호재.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레니가 8분 뛰고 나가리 되면서 돌아오질 못했고, 우선 샬럿이 더 잘했다고 보기는 힘든 경기였습니다. 팀야투도 디트가 더 좋았고, 리바운드도 고작 딱 하나 차이였고, 스틸, 블락 양 팀이 똑같았고, 턴오버가 더 많은 쪽은 되려 샬럿 쪽이었어요. 그래서 샬럿은 최근 3경기 연속 팀야투가 44%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점은 워낙 NBA 30개 팀 공통적으로 그날 컨디션, 슛감 차이가 있다지만 팀야투는 명백히 공격 전술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좀 증명해주는 지표거든요. 샬럿은 지금 4경기 연속 44% 이하, 그리고
4경기 연속 110득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공격 흐름, 야투 흐름 자체가 썩 좋지 못합니다. 또한 3경기 연속 공격 리바운드를 10개 이상 잡은 적이 없었고 한 자릿수 수치만 기록을 했고 센터 자리에 그러니까 마크 윌리엄스랑 지금 닉 리차즈가 없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샬럿과 정반대로 인디애나는 지금 야투 흐름,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타격 사이클, 농구로 따지면 야투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3경기 연속 팀 야투 50% 이상 기록을 했고 3점 슛은 지금 6경기 연속으로 리그 평균 이상을 기록 중일 정도로 내외가 모두 슛감이 너무 야투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인디애나의 약점은 결국엔 페인트존이 헐겁다라는 거예요. 페인트존 실점 1위 팀. 리바운드 25위, 공격 리바운드 26위일 정도로 골 및 경쟁력이 대놓고 약점인 게 인디애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일즈 터너가 그렇게 지금 과거 전성기 때 말고 지금 마일즈 터너는 그렇게 유능한 센터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다만 이 약점을 파고들 만한 여력이 샬럿에겐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샬럿은 딱 센터 자리에 공백이 생긴 상황이 닉 리차즈랑 마크 윌리엄스가 결장을 계속하면서 오죽하면은 지금 그랜트 윌리엄스가 센터 자리로 경기를 출전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샬럿은 지금 센터 롤을 맡아줄 선수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디애나의 약점은 페인트 존인데 여기서 경쟁해야 될 전 시즌 득점 1위였던 인디애나 상대 득점 1위였던 센터 자원이 없다. 이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야투 싸움으로 이러면은 야투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샬럿이 당연히 센터가 없기 때문에 3점 시도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게 잘 들어가야 얘네가 이제 승리하는 역배승이 나는 그림, 프렌을 위협하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오늘 유타 마냥 전반전에는 3점 오질나게 잘 박히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꼬라박는 이런 게 바로 약팀 DNA거든요. 이런 샬럿이 지금 최근 3경기 연속 야투, 4경기 연속 야투도 좋지 못했고 3점 성공도 좋지 못했던 팀이 갑자기 인디애나 만나서 야투 폭발해서 만약 역배승이 난다.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재수 존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4경기 연속 야투를 꼬라박고 있는 샬럿이 갑자기 잘할 가능성보다는 또 무기력하면서 인디애나한테 그냥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인디애나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인디애나 지금 6연속 오바 장출 타기 시작했는데 이거 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박스 스코어 분석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디트랑 애틀란타 경기. 디트는 제일런 듀레니가 직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8분 뛰고 부상당해서 다시 복귀하지 못했고 제일런 듀레니가 결정한 건 좀 크죠. 지금 어찌됐건 이게 경미한 부상이었으면 8분 전반전엔 당연히 1쿼터에 8분밖에 못 뛰었으니까 1쿼터에 발생한 부상이었잖아요. 경미한 부상이었으면은 보통 한 3쿼터에서라도 돌아오는데 아예 4쿼터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결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 제일런 듀렌이 결장하면은 이거는 메인을 애틀 승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디트에서 결론적으로 디트가 막 프렌 찍고 좀 선전하는 경기들은 제일런 듀레니가 압도적인 리바운드 수치를 잡았을 때 그런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경기 레이커스전에 17 공격 리바운드, 샬럿전에 6 공격 리바운드 이런 경기 이런 거 제일런 듀레니가 리바운드 이거 탑이었죠. 팀 내에서 이렇게 리바운드를 압도하는 이런 경기가 나왔을 때 샬럿은 굉장히 경쟁력이 넘쳤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제일런 듀레니가 결정하면 경쟁력은 좀 크게 하락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애틀란타는 추가적인 결장자는 없고 양팀 상대 전적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틀란타가 7연승 중입니다. 같은 동부팀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 4번씩 만나요. 1년에 한 지역 그 지구별로 좀 다르긴 한데 전 시즌 양팀은 3번 만나서 모두 애틀란타가 이겼습니다. 3번 모두 오바였고요.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전 시즌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오바 성향이 짙은 팀이지만 올 시즌은 한 컷 더 지금 오바 성향이 좀 두각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거는 전 시즌 상대전에
득점 1등, 2등, 3등. 그리고 이거는 평균 득점. 이거는 개인 야투율 상대 전에 기록한 거. 이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디트는 올 시즌 명백한 언더 성향의 팀입니다. 무려 6경기 연속 지금 230점을 넘는 경기를 치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상대는 애틀란타. 올 시즌 백투백 여파로 보스턴전에 후반 통가비지 게임 들어갔던 경기 말고는 싹 다 오바를 냈었던 그 애틀란타를 지금 상대를 합니다. 디트는 올 시즌에 3점 시도가 그리 많지 않은 팀이고 3점 성률도 리그 하위권으로 3점이 강점인 팀이 아니에요. 즉 인사이드에서 뭐 투맨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주 공격 루트를 가져가는 팀인데 젤런 듀레니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지금 이번 경기에서 결장도 유력하다는 점은 가뜩이나 이 상대 전적에서 같은 동부끼리 자주 맞붙는데 7연승이라는 장출 연승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상상적으로 크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 영이가 충분히 디트 상대로 상당히 강했죠. 평균 30이 넘어가면서 야투는 47%대다 좋았죠. 그리고 젤런 존슨. 사실상 디존테가 이제 뉴올리언즈로 가게 되면서 젤런 존슨이 지금 애틀란타에 거의 2옵션이라고 무조건 봐도 되는데 거의 야투 70%로 디트 상대로 이렇게 거의 무쌍 찍은 스탯을 보유하고 있다? 애틀승 메인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이게 약간 약정배예요. 해외 기준으로 핸디 기준점이 마이너스 1.5였으니까 거의 동배당 게임이란 말이죠. 애틀 승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디트가 어찌됐건 뭐 치렀던 경기들 중에 지금 최근에 이 5경기만 보더라도 확실한 오바 성향의 팀은 없었어요. 필라건, 뉴욕이건, 브루클린이건, 레이커스건, 샬럿이건 얘네가 뭐 다른 팀들보다 평균, NBA 평균의 언어바 기준점보다 높게 받는 팀들은 없었거든요. 막 페이스가 빠르고 그런 팀들도 아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애틀란타를 만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뉴욕도 결국에는 템포를 끌어올렸습니다. 제일 템포가 느린 팀 중에 하나인 뉴욕 역시도. 결국에는 애틀란타랑 경기한 팀들은 자연스레 템포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럼 얘네가 야투율만 꼬라박지 않으면은 오바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근데 얘네가 지금 찍고 있는 야투율만 보더라도 충분히 야투 흐름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얘네가 3점이 굉장히 나빠서 그렇지 2점 슛 야투율 결론적으로 이런 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디트도 어느 정도 득점을 대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동배당 게임 받은 이유가 좀 있다라고 봐요.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하고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자, 우선 보스턴의 결장 이슈가 좀 중요하죠. 제일런 브라우니가 그리고 포르닝리스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루크 코너시가 GTD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일런 브라운만 있었어도 직전 골스전에 제일런 브라운의 빈자리가 좀 많이 크게 느껴졌죠. 그래서 이 제일런 브라운만 있었어도 이건 마인을 상당히 괜찮게 볼만한 뭐 오늘의 단풀도로라도 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깔려지는 환경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전 시즌 보스턴의 홈 승률이 몇 퍼센트였죠? 90%, 90%예요, 90%. 90%. 90%, 승률 90%인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90%는 말도 안 되는 승률이거든요. 홈 승률 90%인 보스턴이 직전 홈 경기에서 지구서 홈 연전을 치른다? 상대는 가뜩이나 비교적 약팀인 브루클린이 원정으로 넘어오는 경기다? 보스턴 바에는 이거는 좋게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환경이 깔려지는 건데 제일런 브라운이 없는 게 좀 아쉽죠. 제일런 브라운이 없고 브루클린은 추가 결장자가 없고 라인업이 거의 온전한 상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전적도 보스턴이 다 이겼습니다. 1호가 3언더였고 결론적으로 이 보스턴전에 브루클린이 굉장히 무기력했던 경기가 많았어요. 얘네가 막 점수를 얼마 못 내가지고 언더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득 1위가 캠 토마스, 평득이 20도 안 되면서 야투는 41.5%. 볼륨과 효율 모두 안 좋았죠. 그리고 득점 2등이 미카엘 브리지스, 3등 디니디 다 지금은 브루클린 소속이 아닌 선수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브루클린이 선전하는 경기는 슈레더랑 토마스가 좀 어느 정도 야투가 터져주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보스턴전에 그리 강하지도 않았던 토마스랑 슈레더는 이 3위권 안에도 없는 슈레더가 얼마나 버닝을 할지 좀 미지수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보스턴 마인으로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봤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일런 브라운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우선 올 시즌 보스턴이 2승 1패, 직경기 골스한테 지면서 2승 1패가 됐죠. 승리한 경기에서 첫 경기에서 23점 차, 그리고 두 번째 경기 11점 차, 모두 두 자릿수 점차로 대승을 해냈었던 게 보스턴이었고, 반면 브루클린은 원정 경기에서 1승 2패, 패배한 경기에서 애틀란타한테 4점 차 젖잘싸, 그리고 올랜도한테 15점 차 패배. 이것만 보더라도 원정에서의 브루클린은 충분히 대패 허용물도 올랜도한테도 15점 차 대패당했으면 보스턴은 가뜩이나 빡쳐있는 보스턴한테도 값이 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제일런 브라운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제일런 브라운이 여건은 깔려져 있어요. 보스턴 마인을 충분히 노릴 만한 여건은 깔려져 있다라고. 직전 경기 볼스한테 진 이유는 테이텀은 야투 50% 기록했으니까 충분히 제 몫을 다 해줬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주루 할러데이가 완전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고, 벤치 리더 역할을, 지금 가뜩이나 브라운 없으면은 주루 할러데이, 프리차드 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잘했어야 되는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둘 다 부진했죠. 프리차드가 3점 20%대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 둘의 반등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둘이 충분히 제 몫을 해주거나 둘 중 하나라도 엄청난 버닝을 해준다라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저는 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브루클린이 보스턴만 만났다면은 완전히 쥐죽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이 지금 만약에 보스턴이 막 방심하고 출전 시간 관리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좀 쫄릴 수가 있어요. 가비지 프렌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근데 지금 보스턴이 직전 경기 지면서 이번 경기 홈 연패는 절대 당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좀 깔려져 있죠. 그래서 보스턴이 저는 좀 빡게 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스턴 마인의 언더, 브루클린은 많이 찢는 그런 그림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클브라고 골스 경기입니다. 클브는 딘웨이드가 GTD 상태가 됐습니다. 딘웨이드는 올 시즌 평득이 거의 7.2고 리바운드 4.4, 충분한 1인분 역할을 해주는 식스맨이거든요. 그리고 골스는 디그린, 드레이먼드 그린하고 멜트니하고 포잼스키가 GTD인데 GTD 출전 여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근데 디그린이 결정한다면 좀 많이 크겠죠. 아무래도 지금 골스의 수비 핵심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제가 클블 경기를 최근에 조합표로 많이 갔었고, 가니까 당연히 경기를 보겠죠. 집중해서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었거든요. 상대가 얼마나 줄지에 따라서 오바가 찍히느냐 언더가 찍혀주느냐가 좀 결정이 됩니다. 이게 클블도 오클라호마 골스 마냥 출전 시간을 굉장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주전들 시간이 막 가비지급 경기에서만 20분대 지키고 30분도 출전을 안 시키고 이런 모습도 보이다가 좀 어느 상대가 좀 오늘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도노반 미첼, 갈란드 이런 애들이 35분 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기적인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죠. 애킨슨 감독이. 근데 지금 클브는 어찌됐건 야투율 1위, 그리고 3점 성능 1위 팀입니다. 당연히 오바를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 9번 경기 치러가지고, 9번 전승이고, 6오바 3언더였어요. 6오바 3언더. 이 세 번의 언더를 낸 팀들이 뉴욕, 디트, 미러키 1차전. 이렇게 세 번이었거든요. 뉴욕과 언더 난 경기는 뉴욕이 104점밖에 못 냈고, 디트랑 언더 난 경기는 디트가 101점밖에 못 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서 느꼈던 대로 상대가 엄청나게 못했던 경기에서 언더가 딱 골라서 났음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상대가 110득점을 넘겨주는 경기들은 거의 다 오바가 났습니다. 6오바 3언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진 다 높은 확률로 오바가 떴습니다. 올 시즌 골스는 8경기 중에서 딱 2경기만 110점을 못 넘겼습니다. 8경기 중에 2경기만 무기력한 경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전 보스턴 상대로도 골스는 여기 보이다시피 118점이 수확했던 팀입니다. 저는 골스가 클블 지금 너무 좋지만 골스가 110점 이상을 넣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경기거든요. 저는 해줄 거라고 봅니다. 골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 뉴올리언즈전에
104점밖에 못 냈던 거 말고는 평균 득점 자체가 거의 120으로 웃도는 수준의 득점력을 과시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클불 상대로, 클불도 지금 올 시즌에 명백히 템포가 느리지 않고 그렇다고 전 시즌만큼 엄청난 수비 성향의 그런 팀 컬러는 또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메인으로 오바 쪽. 자, 댈러스랑 피닉스 경기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거는 댈러스가 올 시즌에 치른 경기가 7할 이상으로 언더를 많이 낼 정도로 대놓고 언더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인데, 그러나 데이터상으로는 전 충분히 접근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올 시즌 양팀의 맞대결이 한 번 있었죠.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216점밖에 안, 216점 났던 경기였고, 댈러스가 102점밖에 못 내면서, 거의 대패를 당하면서, 댈러스가 무기력하게 지면서, 언더가 났던, 생 언더가 났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날의 박스 스코어를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날 돈치치가 3점은 잘 넣은 날은 아니었지만 40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율은 그다지 못 챙겼지만 볼륨은 철저하게 챙겼던 그런 날이었고, 어빙도 야투율이 굉장히 저조했고, 탐슨도 그저 그랬고, 그리고 오늘 경기 결정하는 PJ 워싱턴이 진짜 극악으로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야투 20%대로 5득점밖에 기록 못했었던 PJ 워싱턴이었어요. 이러면서 전체적인 야투율 난조 속에서 팀 야투 39.8%, 3점 31.7%. 전 가장 직접적인 수비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댈러스랑 올 시즌 피닉스의 맞대결에서 이날 피닉스의 스틸 개수는 꼴랑 3개였습니다. 그리고 댈러스가 기록한 턴오버 개수는 8개였어요. 가장 직접적인 이 수비 지표, 스틸 개수랑 턴오버 개수, 턴오버 유발도 굉장히 큰 수비 지표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댈러스가 턴오버도 많지도 않았고 스틸을 많이 당하지도 않았는데 순전히 야투만 꼬라박아서 102점밖에 못 냈던 경기였습니다. 순전히. 그러니까 진짜 피닉스 수비가 효과적이었고 좋았으면은 스틸 개수가 이렇게 3개밖에 안 되지 않았고, 그러고 턴오버도 댈러스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턴오버랑 스틸 개수는 적었는데 단지 야투율만 저조했었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댈러스가 그냥 컨디션이 나빴던 날, 쏘는 족족 튕겨져 나오는 날, 마탱이 간 날, 그냥 이 정도로 저는 치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올 시즌 원정에서 피닉스의 행보거든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3경기 치러가지고 229점, 239점, 244점이 났는데 모두 다득점이 양상. 기본적으로 지금 NBA 지금 평균이 220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원정 경기 3경기에서 모두 230점을 웃도는 그런 점수를 낸 경기만 해왔다라는 점. 피닉스도 은근히 홈하고 원정에서 좀 양상이 다른 팀이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원정에서 실점이 홈 경기보다도 무조건 높아지는 게 피닉스였습니다. 원정에서 댈러스가 충분한 득점력을 자랑한다라면은 원정 피닉스 상대로 홈에서 댈러스가 어느 정도 득점력을 자랑한다라면은 저는 다득점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메인으로 오바 쪽으로만 접근해 보고, 서브는 소액으로 댈러스 사이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유는 최근 2년 넘는 기간 동안 피닉스와의 이 댈러스 상대 전적에서 연패를 허용한 적이 없었던 게 댈러스였거든요. 피닉스한테 한번 지고 나서 다음 경기 무조건 이겼었던 그런 전적을 갖고 있는 게 댈러스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피닉스한테 시원하게 깨졌겠다. 이번엔 복수하는 그림 보는 건데, 어찌됐건 주전 2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라이블리랑 이 워싱턴 주전 2명이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오클라호마랑 휴스턴 경기는 양팀 모두 결장 이슈는 없고요. 우선 오클라호마가 신앙에서 다시 좀 어느 정도 빛이 좀 희미해진 느낌이긴 한데, 직전 덴버전에 접전 구도에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16점 차이 이기던 거를 대역전패를 허용한 거는 분명히 좀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약점이 리바운드인 팀이에요. 올 시즌 공격 리바운드가 24위. 수비 리바운드는 좋긴 한데
휴스턴이 공격 리바운드 1등 팀이란 말이죠. 이게 좀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만약에 압살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지금 이거 최근 치는 경기만 보시더라도 이렇게만 5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공격 리바운드 못 잡는 경기들이 왕왕 나오는 게 오클라호마죠. 근데 휴스턴은 매 경기 공격 리바운드 11개 이상 꼬박꼬박 잡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리바운드 개수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양상이 나오면은 휴스턴이 역배승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보스턴이 홈 승률 90%인 보스턴이 홈 연전에서 브루클린한테 질 일은 없다. 라고 보는 것처럼 오클라호마 올 시즌에 전승 찍고 있었던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 덴버한테 정말 좀 스모스러운 패배를 당했죠. 그러고 나서 또 연패를 한다? 전 상상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자, 휴스턴은 제가 직전 경기 샌안토니오전에 분석했던 그대로 경기 양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샌안토니오랑 원정에서 2연전부터 난 신경 안 쓴다. 휴스턴은 원정이랑 홈하고 완전 인격 자체가 변하는 유타랑 버금가는 팀인데 얘네 원정에서 2연전으로 완전 시속게임 108점, 106점 냈던 거 홈에서는 다를 수 있다. 127점 내면 그냥 완전 찢어버렸죠, 휴스턴이. 그런 것처럼 휴스턴은 홈하고 원정에서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인격 자체가 다른. 근데 휴스턴이 오늘 원정이잖아요. 지금 최근 5경기 박스 스코어만 보더라도 지금 이 VS는 홈 경기죠. 홈에서는 지금 다 야투율도 상당히 준수했어요. 이건 아니고 41.1%는 아니고 어찌됐건 121득점을 기록을 했고 득점도 상당히 아주 높게 기록을 했고 야투율도 충분히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원정에서 최근 2경기는 어땠죠? 야투율도 저조했고 110득점도 다 못 넘겼습니다. 그 정도로 휴스턴은 원정하고 홈과의 차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큰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 패배하면서 빡친 모드가 나올 가능성, 이거는 저 오클 마인을 좀 안 들어가긴 굉장히 아쉬운 환경이라고 좀 봅니다. 오클 마인 메인으로 서브너 오바 쪽으로 볼게요. 기준점 210대인데 저는 순전히 뭐 양팀 템포, 뭐 휴스턴의 언더 성향 싹 다 배제하고 그냥 오클라호마가 이번만큼은 빡신 모드 버프 받고 대량 득점 막 120득점 이상, 125득점 이상 이렇게 막 쑤셔 박아버리는 그런 양상 보고 서브너 오바 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휴스턴도 막 100점도 못 넘길 그 정도의 무기력한 전력을 가진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브너 오바, 오클 마인 메인입니다. 마지막 경기로 미네소타랑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레이커스 경기는 결장전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경기라고 봤어요. 레이커스 경기는 양팀 모두 백투백이죠. 미네소타가 오늘 시종일관 끌려가서 시카고 프레노바 이거 기가 막히게 봤네 생각을 했는데 4쿼터에 완전 진짜 실력 싸움 나오면서 21점 차, 4쿼터에만 21점 차 결과 나와서 미네소타가 마인에 오바가 찍혔죠. 근데 저는 시카고 프레는 개인 배팅도 안 들어갔거든요. 어제 솔직히 경기 3개 있었는데 메인으로 오바 본다. 말하면 조합표 그냥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메인으로 오바 본다라면 말을 안 한 것 뿐이지 저는 오늘 오바를 훨씬 더 좋게 봤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미네소타는 시카고랑 둘 다 야투가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네소타가 자유투 17개를 얻어가지고 자유투 성공률 100%를 기록했어요. 미네소타가. 이거 박스 스코어를 제가 이거를 캡처본을 못 바꿨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이 경기만, 다른 건 다 정상적입니다. 오늘 미네소타 팀 야투가 54.3%, 그리고 3점 성공 42.1%, 자유투 100%. 그러니까 오늘 슛감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너도 나도 한 명만 좋았던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좀 안정감 있는 야투를 보였다라면은 포틀랜드는 그냥 오늘 야투 대전에서 진 거거든요. 포틀랜드가 오늘 대패를 당한 이유는 야투율 싸움에서 밀렸다. 팀 야투 47.7%면은 나쁜 건 아니었어요. 2점 슛은 좋았습니다. 3점이 28.1%. 샌안토니오가 40%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3점 슛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났으면은 대패 당연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고 포틀랜드는 미네소타는 자유투 100%를 기록했다라면 포틀랜드는 자유투 22개 얻어가지고
8개를 튕겼으면 자유투 성공률 60%대였어요. 그 정도로 양 팀의 지금 슛감 자체가 어느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바운드는 되려 포틀랜드가 오늘 샌안토니오 상대로 더 따낸 경기였어요. 더 많이. 근데 순연히 야투 차이로 진 경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야투 흐름 차이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네소타랑 포틀랜드. 전 미네소타가 오늘 보여준 끝까지 스탯 챙기려는 모습도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거의 가비지 타임 수준의 마지막 2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거의 주전 애들 안 빼는 모습을 보였죠. 딱 고베어 정도만 빼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 봤을 때 미네소타는 지금 개인 스탯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네소타 같은 팀이 마엔을 잘 안 당하는 거예요. 이거 프렌을 잘 안 당하는 거예요. 억압 프렌을. 뭐 가비지 프렌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안 당하는 게 지금 미네소타의 딱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준점이 좀 거대하더라도 양 팀의 지금 흐름 차이, 포틀랜드도 분명히 NBA 팀이기 때문에 박은 뒤 반등을 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백투백 옆바뀌어 있고 가뜩이나 원정 넘어와서 원정 백투백으로 미네소타 상대로 가뜩이나 전 시즌 상대 전적도 4번 모두 미네가 다 이겼을 정도로 그러고 이 기록만 보더라도 팀 내 1등 득점자가 앰퍼니 사이먼스인데 야투가 33%?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 그리고 제레미 그랜트도 32.6%?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네소타 마엔 충분히 접근해도 되는 경기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자, 우선은 제일 고무적인 거는 다른 것보다도 나쁜 흐름을 떨쳐냈다라는 게 제일 고무적입니다. 저는. 그죠? 나쁜 흐름을 떨쳐내고서 오늘도 솔직하게 축배팅 안 했으면 적중은 못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저도 미러키 오바를 충분히 오늘 국민픽이었죠. 미러키 오바가 오늘 대국민픽이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미러키 오바가 오늘 대국민픽이었는데 저 역시도 미러키 오바를 봤거든요. 유타가 이 정도로 또다시 무기력한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서 그럼 저는 오늘 시카고 오바보다는 포틀 프렌을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는 더 좋게 봤어요. 그럼 미러키 마엔을 당연히 오늘의 단폴도 1등 경기였기 때문에 미러키 마엔하고 포틀 프렌을 묶었겠고 그리고 미러키 오바하고 시카고 오바를 묶어서 다 뒤졌겠죠. 근데 오늘 축배팅을 한 이유는 미러키 오바가 너무 해외 기준점도 그렇고 해외 기준점 흐름도 그렇고 너무 몰리고 그리고 유타가 직전 경기 잘해서 몰리는 거잖아요. 시카고 전에 135득점 하면서 엄청 잘해서 몰리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경기가 좀 어느 정도 가까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카넨하고 클락슨 이런 애들 복귀.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카넨이가 올 시즌 제일 못하는 수준이에요. 몸값 비싼 맥스 이상 선수 중에 제일 못하는 거 원탑 마카넨. 그래서 전 대려 마카넨하고 클락슨 새벽에 GTD 연두색 GTD로 바뀐 거 아시죠? 그때 그거 보고서 야 이건 대려 언더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 폼이 안 좋잖아요. 대려 지금 유타한테 무서운 거는 젊고 어린 유망주 군단 그 키운테이 조지를 더불어서 막 잭스턴 이런 애들 어린 애들 막 엄청나게 막 3점 올라가고 토론토 마냥 프렌 찍고 막 이런 모습이 대려 두려웠던 건데 걔네가 나오면서 대려 그런 모습이 더 안 나와버렸죠. 식스맨들이 코트 밟는 시간이 더 줄어들면서. 그래서 미러키 마엔도 후반전부터 완전 푸근해진 경기였고 언더가 그냥 확실해진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택이 너무 좋았어요. 오바 제끼고 마엔을 축 잡은 이 선택이 제가 오늘 이 적중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보는 건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